오늘의 쉬운 파트, 국내 주식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독자님. 지금 시각이 7월 8일 아침 7시인데요. 어제 장마감,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준 그 최신 소식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밤 사이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흘러갔나요?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뭐랄까 좋은 소식하고 좀 걱정되는 소식들이 같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방향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럼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네. 그럼 먼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그런 요인들부터 알아볼게요. 간밤에 미국 쪽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었죠?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요인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호관세 부과하는 걸, 원래 시한이 있었는데 이걸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 좀 넘어서 나온 소식이에요. 아, 일단 한시름 났다는 거군요.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겠네요. 그렇죠. 당장 무역 분쟁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미뤄지니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죠. 네네. 다만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기업 쪽 소식도 있었죠. 좋은 소식이요. 아,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요인인데요. 삼성중공업이요. 어제 아프리카 지역 선주랑 약 8,700억 원. 그 정도 규모의 해양 생산 설비 예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꽤 크죠? 와, 8,700억이면 상당하네요. 이게 본계약까지 잘 가면 실적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삼성중공업은 물론이고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는 거죠. 네, 그리고 경제 지표도 괜찮았다고 들었는데요. 세 번째인데요. 지난 7월 1일에 발표됐던 6월 수출입 지표입니다. 이게 보니까 6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한 4.3% 늘었고요. 아, 증가했군요. 네. 그리고 무역 수지도 90억 달러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 봐도 흑자 규모가 한 278억 달러로 개선됐고요. 오, 우리 경제가 그래도 상당히 견조하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이게 좀 튼튼하다는 걸 보여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보기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원화 강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승 요인을 좀 종합해보면 미국의 관세 유예 연장이 가장 큰 안도감을 줬고 여기에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 그리고 괜찮은 수출 지표가 더해져서 시장을 좀 받쳐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큰 불확실성 하나가 잠시 좀 거쳤고 또 우리 경제나 기업 자체의 힘이 괜찮다는 게 확인된 셈이죠. 근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로 좀 시장에 부담을 줬던 요인들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하락 요인 첫 번째로는요. 어제 동성제약에서 만기 여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때문에 법적으로 좀 지급이 제한된 영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액수 자체는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 기업이 부도 소식을 내면 좀 충격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해당 기업 주가에는 직접적인 타격이고 이게 또 제약 바이오 섹터나 다른 중소형주 전반으로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요. 가볍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또 있었죠. 네, 두 번째 요인입니다. 이란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지난 3일에 나왔었는데요. 이 여파로 국제 유가, WTI 선물 기준으로 보면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아, 유가가 또 올랐군요. 유가 상승은 항상 우리 경제의 부담인데. 맞습니다.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들 생산 비용도 늘리고 물가 상승 압력도 되고 그렇죠. 특히 항공이나 운수 같은 업종은 직접적으로 부담이 커지고요. 좀 길게 보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실적 우려가 계속 나왔다고요? 네, 세 번째 하락 요인인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어제 오후부터 주가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아, 시장에서 보는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한 7조 원대 영업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5조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특히 요즘 경쟁이 치열한 HBM,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있잖아요.
그거랑 또 적자가 계속되는 낸드 플래시 쪽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좀 부진하면 지수 전체에도 부담이고 기술주 전반에 대한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럼 하락 요인을 정리하면 개별 기업 문제에다가 유가 상승 같은 외부 변수, 그리고 우리 시장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실적 우려까지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 내부 리스크, 또 외부 환경 불안 요인,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대표 기업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투자 심리를 좀 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8일장 마감까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늘 아침 일찍 발표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이게 뭐 핵심 변수라고 봐야죠. 아, 그 시장 예상치인 5조 원대? 이걸 기준으로 좀 봐야겠네요. 네, 만약에 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앞으로 전망,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것마저 좀 부정적이면 주가에는 좀 더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HBM이나 낸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 관세 문제는 일단 연장이 됐으니까 이건 좀 한숨 돌려도 될까요? 단기적인 위험은 줄었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언제든 좀 돌발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관련 뉴스는 계속 좀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도 요인이지만 네, 경계는 해야죠. 그렇군요. 그 외에 또 뭐 체크할 만한 일정이 있을까요? 오늘 그 구글 클라우드데이 서울 행사가 열립니다. 이게 뭐 당장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혹시 행사에서 뭐 클라우드나 AI 관련해서 새로운 기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투자 계획 같은 게 발표된다면요. 관련 기술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시장을 움직인 요인들을 쭉 정리해보니까요. 미국의 관세 유예 연장, 삼성중공업 수주, 괜찮았던 수출 지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었고 반면에 동성제약 부도 소식,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우려가 좀 부담을 줬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의 방향은 역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네요. 과연 시장의 낮아진 눈높이를 맞춰줄지 아니면 또 다른 걱정을 안겨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내 주식 1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쉬운 팩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